네, 안녕하세요. 좀 설명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우리 학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윤지영이라고 하고요. 대치동 학원에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가 가올 105라는 학원으로 이제 입시 컨설팅까지 하는 학원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됐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중등부, 또 이제 저희가 세 번을 시켰고요. 가올 105는 고등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년마다 좀 차이가 있으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가 저고요. 일단 제 2학은 지금 여기 대표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 메가스터디라는 학원 다 아시죠? 거기서 이미 부를 대로 많이 불렀고요. 실제로 로컬 학원에서도 제가 이제 고등부 팀장, 그때 입시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생기부까지 제가 쓰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지금 제가 찍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제 학원에 집중을 하려고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국어쌤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께서 오늘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과목, 이제 뭐 수학도 궁금하시고 다 궁금하시겠지만 영어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거고, 윈터스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입시라든가 국어적인 부분은 나머지 두 분께서 설명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중등부랑 고등부랑 좀 차이를, 너무 이제 표면적이고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만 봤잖아요. 고등부가 중등부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어렵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일단은 이 좀 손 한번 들어볼게요. 중학교 때 영어, 수학, 국어를 A등급 받았다. A. 아우, 훌륭한 제가 그렇죠? A등급. 네. 시절 좋죠.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이따가 좀 가시면은 저희 자습관으로요. 보통 이제 윈터스쿨을 할 때 그냥 일반 책상 두고 애들 시키거든요. 저희는 자습관이 학생 개별로 따로 있어요. 이따 보시면은 저희 시설에 많이 투자했다는 걸 아실 거고. 일단은 중등부하고 고등부의 가장 큰 차이는 시험 범위의 차이예요. 최대 이제 하남고하고 풍산고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남고, 풍산고, 미사고, 미강고, 하남고는 최대 8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아예 차원이 달라져요. 옛날에 암기 해가지고 됐었는데 안 돼요. 이게 암기가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중등부의 A등급은요, 보통 30에서 많게는 40%까지 A등급을 받아요. 네, 고등부는요, 30, 40%가 나온다. 그러면 4에서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애가 영어는 못하지 않아.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차마 이제 자기 입으로 잘한다는 말은 못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요. 공통적으로 하시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IQ가 136에 나왔었어요.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그게 최악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머리 믿고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애가 영어를 못하진 않아요. 국어를 못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A등급 받던 애가 갑자기 4, 5등급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비강중, 은가랑중, 인술중 다 있잖아요. 비사중도 있고. 거기서 이제 A등급인 애들이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끼리도 경쟁이 또 치열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중학교끼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행 기준으로 모의고사가 고1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온다. 걔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답니다. 100%가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 5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A등급이었던 친구가. 중등부는요, 암기만 하면 어느 정도 다 됐어요. 문제 많이 풀고 암기를 하면 되지만, 고등부 때는 일단은요, 내용과 어휘가 바뀝니다. 시험지를 실제로 가져왔거든요. 다 바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암기만으로 될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어휘가 다 바뀌기 때문에 변별을 좀 주겠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는요, 그 미강고가 참 웃겨요. 그러니까 한 4, 5년 전만 해도 그 미강고가 역사가 얼마 깊지가 않잖아요. 그때만 해도 엄청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강고가요, 제 생각에는 가끔가다 하나보다 어려워요. 웬만하면 지금은 다 변형시키고 문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선지가 까다로워요. 문제는 지문이 이해가 되면 풀려야 되는데 지문을 읽고 1, 2, 3, 4, 5번으로 갔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 그 내신 때릴 때 영어 그냥 한 달 동안 암기해서, 유명한 중등부하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등부가 탄탄한 학원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희 학원이 중등부가 탄탄하지 않아요. 저희는 고등부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등부 위주의 학원들은 기준치가 중등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지가 까다로운 애들이 대체로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죠.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때 특히나 고1 때까지는요, 가라면 가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본인이 좀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딱 가는데, 일단 고1 판단이 깨지죠.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좀 안 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공부를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애는 힘이 생길까요? 빠질까요? 빠져요. 근데 엄마는 속상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학원에서도 다음부터 열심히 하래요. 근데 본인 딴에 열심히 했거든요. 점수가 안 나와요. 이제 뭐 하기 시작하죠? 반항하기 시작하죠. 몰라, 안 할래. 거기서 이제 교우관계에 관한 아이들하고도 어떤 관계가 생기고,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아이들이잖아요. 생각보다. 가끔 가다가 학원에 요구를 해요. 우리 애하고 대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학원인지 보육원인지 모를 정도로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 상황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중등부하고 고등부의 차이는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다 궁금하실 거예요. 나에 대한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신 분과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분들 두 분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미강고를 가야 돼. 미강고도 간당간당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야 된다면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잘 알 필요가 있죠. 일단 하나는요, 뭐 당연하죠.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고 이런 아이가 좀 좋아요. 본인이 주변 친구들한테 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약간 분위기에 휩쓸리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나가자 그러면 무조건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라 하면은요, 오히려 그냥 하나거에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분위기는 좋고 아이들이 상태는 좋잖아요. 그 얼마 전에 뭐 묻지마 좀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그 중학생이 저지른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여기 무슨 경영고도 있고요. 여러 군데 가면은 갑자기 뭐 유리 가지고 누구를 찌른다고 한다 이상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교의 분위기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려면은 학교 선택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 하는 거 괜찮고요. 자, 근데 이제 변수가 더 있습니다. 암기할 게 많아요. 아까 최대 8배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학교를 예를 들었죠? 한국어를 예를 들었죠. 그럼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암기를 잘하는 아이다. 그러면은 갔을 때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영어는 암기 너무 싫어. 난 수학이 좋고 영어 국어 너무 싫어. 암기가 너무 싫어. 이런 친구 하나부에 가면요. 수학은 1, 2등 나오고 영어가 막 4, 5등 나와요. 그럼 이건 수시에서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수시라는 거는요. 한 과목에서 미끄러지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야 우리 최저 등급으로 가잖아요. 아니면은 몇 개 등급으로 좀 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영어는 뭐 수능도 절편이니까. 근데 수시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밸런스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 수학만 봐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 1학년 때 단위수가 몇일 것 같나요? 보통 단위수 대비 중요도가 결정되거든요. 한 4 정도 돼요. 많은 봅니다. 영어는 단위수가 몇일까요? 4.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중요도가 수학하고 영어가 같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너무 수학에 과하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잘 나오면 오케이야. 근데 잘 나오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수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밸런스 있게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학이 중요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좀 밸런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기죠. 하나보다는 조금 지역적인 문제가 생겨요. 자, 좀 소름 돋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그 영어 공부하면서 발음 기호 공부한 적 있어요? 발음 기호를 공부하셨어요? 뭐랬어요? 얘기를 하잖아요. 아, 파닉스에서. 보통 이제 영어 공부하면 내신 대비 때 발음 기호 문제를 풀리진 않아요. 발음 기호 문제 나와요. 하는 거죠. 그리고요, 밑줄이랑 길게 주거든요. 길게 밑줄 친 다음에 맞은 거 틀린 거 골라. 근데 커마 하나 안 써도 틀려요. 이 커마를 볼 줄 아냐 모르냐가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저열하고 지역적이죠. 예측 불가능입니다, 이게. 매번 지역적인 문제가 달라져요. 저번에 발음 키우다가 해서 발음 키우 시켰다. 그래서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학교 필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 학교 필기에서 얘랑 똑같은 뜻 3개, 4개 막 필기를 해줘요. 그럼 그걸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손필기 만들어주고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줘요. 되게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당 가능하다. 그럼 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 애는 그렇게까지 영어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사고 같은 경우에도 요즘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좀 보잖아요. 이번에 이사고의 아이들을 봤을 때, 뭐, 하는 모델이 그렇게 나쁜 거 잘 모르겠어요. 많이 좀 올라가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학교랑 좀 다르잖아요. 다르긴 하지만, 분위기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외고 수능식으로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학교 설명회 가잖아요. 그러면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는 수능식으로 문제를 내요. 거짓말이에요. 하는 아주 내신스럽게 냅니다. 중등부인데 아주 극악의 중등부의 느낌이 있고요. 오히려 이사고가 요즘은 수능식으로 문제를 내요. 애초에 얘기를 하죠. 물론 공립이라서 선생님들이 바뀌잖아요. 매일 좀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기조는 암기한 애들이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해도 1, 2, 3, 4, 5번 선지에서 너무 고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해 실력이 없으면 약간 깨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오고요. 풍상고, 풍상고도 분위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좀 기복이 있어요. 일단 풍상고의 특징은 영어는 소설을 준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다 소설 문제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단 좀 어렵고 여기는 범위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문제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어보다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풍상고는 영어가 한국어보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암기도 잘해야 되지만 수능 점수도 나와야 점수가 나와요. 이따 한번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사 강변고 이따가 제가 좀 끝나고 나서 학교별 4개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걸 그냥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찍어서 이렇게 좀 나눠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사 강변고 이게 아마 좀 이슈일 것 같아요. 이게 그 옛날에는요 내신을 따려고 미강고를 좀 노리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난 가서 내신 따가지고 1, 2등급 따가지고 수시로 가겠다. 근데 이게 요즘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 일단 이 이사 지역의 전반적인 경쟁률이 올라가죠.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강변고도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미강고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기는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더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잘하는 친구들의 범위는 심지어 이번에 미강고 1등급이 96, 97? 그 영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어려웠는데도 분포도가 너무 좁아요. 그 안에서 1, 2등급이 쭉 다 있는 거죠. 90점 넘어야 2등급이 나올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금 미강고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권의 분포도가 촘촘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 하니까 미강고 가서 3등급 받으면 최악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노리고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사고 가서 3등급 나오래요. 특히나 이제 실수로 많이 틀리는 친구들 잘 보셔야 되거든요. 나는 실수를 많이 틀려. 나 항상 뭔가 많이 실수를 해. 이런 친구들은 미강고 잘못 갔다가 오히려 밀릴 수가 있어요. 미강고에서 한두 개 실수하면 그냥 바로 2등급이거든요.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근데 일단 미강고는요 암기량이 적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암기량이 좀 많이 적어요. 이게 리딩 파워에서 14지문 그리고 교과서 2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잘 나오고 수능용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범위가 좀 적은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안 느끼는 친구가 간다. 그건 또 나쁘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도 매번 느끼지만 정말 여기 야생이구나. 아이들이 정말로 텐션이 이만큼 올라와 있고요. 제 생각에요. 학원에서 제가 엄청 엄한 편이거든요. 제 앞에서도 이 정도면은 학교에서는 거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던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위기에 많이 휩쓸린다라고 했을 때는 미강고를 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에 휩쓸리고 물들 수 있다. 그래서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 좀 다방면을 놓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영향을 받냐 안 받냐. 분위기. 두 번째, 시험 범위 양이 많고 지역적인 것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좀 수능 점수가 잘 나와. 모의고사 1, 2등급. 범위는 좀 적었으면 좋겠어. 미강고. 미사고와 통상고는 그 사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애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고1 때 애들이 집중을 제일 잘해요. 그리고 고3 때 가장 공부를 안 할 때가 고1 조금 지나고 나서 본인이 힘 빠지고 아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보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2 때 애들 말을 진짜 안 듣거든요. 왜냐면 애들 힘이 빠졌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동기부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요거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뻔합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면은 동기부여라고 한 제가 또 교육학 출신이에요. 교육학과, 영어 교육학과고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일단 장기적 동기부여가 잘 된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죠. 보통 이 친구는 본인의 꿈과 장래희망이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경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 행정학과에 갈 거예요. 경찰행정학과에 갈 거예요. 그렇죠? 명확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그게 설정된 친구들이 있어요. 두 번째, 단기적 동기부여인데 이건 너무 지속되면 안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끝나면 아이폰 사줄게. 이런 거 있잖아. 아이패드 사줄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성격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친구, 제가 그래요. 저는 경쟁을 좋아합니다. 경쟁은 극도로 좋아하고 경쟁이 없으면 텐션이 떨어져요. 저는 누구랑 다 경쟁시키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학원도 똑같아요. 전 지기 싫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학원보다 자료가 안 좋거나 수업을 못하거나 이게 싫거든요. 그렇게 생기지 않죠. 지기 싫어하는 성격 가진 애들 있고요. 자존심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또는 생존 본능, 그냥 이게 던져놓으면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동기부여가 나름 좀 잘 될 때도 있고요. 이 계기성 동기부여인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중2 때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소원이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이제 어렸을 때 머리 좋다는 생각이 들면은 반항하잖아요. 약간 일탈을 했었거든요. 일탈이라고 해봤자 초과과 싸우고 그런 거겠죠. 근데 중2 때 아버지가 아프시고 나서부터 제가 아버지 너무 슬픈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좋아했구나. 그걸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사건 이후로 또는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계기가 딱 생겨서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애들하고 한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라. 저도 그렇거든요. 옛날에 집에서 빨래 하려고 했는데 설거지 하려고 했는데 짜증이 팍 나요. 그래서 하라는 말보다는 요거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야, 너 뭐 하고 싶어? 야, 너 시험 끝나고 내가 뭐 해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실천을 갑자기 말하면 동기부여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좀 성격이 자존심 강한 친구 있죠. 좋은 애들이 안 좋은 애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비교 당하는 순간 바로 그냥 하별 뛰는 친구가 있고 비교 당하는 순간 봐라 내가 이긴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좀 이용한다든가 또는 계기를 주는 거죠. 어떤 특정 계기, 그 계기는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요 안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게 야 왜 안 하냐 우리 어떻게 어디 가려고 하냐 너 뭐 되려고 하냐 그러는 순간 끝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저희한테 맡겨요. 그럼 이제 저희도 답이 없는 거죠. 애는 이미 마음이 닫혀있고. 그래서 오점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 정도로 볼게요. 그리고 뭐 단순한 습관 당연하죠. 공부는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해지는 순간 공부 안 되고요.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보다는 어떻게. 이게 속담기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윈터스쿨을 하면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이라는 학원이 있었거든요. 메가스터디 유명하잖아요. 거기 윈터스쿨 되면요, 저 한 곳에 200명 수업을 해요. 200명. 200명 다 차는 반이 이제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본인 학교에 맞지 않는 거라고 있어요. 고3 수능이 해야 될 거라고 있는 거죠. 단어 많이 하는 이야기, 독해 문제 많이 풀기. 그게 다가 아닌데 이 아이는 서술형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서술형 연습은 절대 안 해요. 업분만 해요. 그럼 이 친구는요, 봐봐요. 얼마나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방향성이 잘못됐죠. 어떻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 점수가 서술형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겨울방학동안 서술형 연습한 적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서술형은요, 그냥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임계점까지는 학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길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성적 오를까요?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2등급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봐봐요. 어떤 친구는 못한 친구지만은 그래도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100kg에서 50kg로 빼는 게 쉬울까요? 70kg에서 50kg 빼는 게 쉬울까요? 70에서 50 빼는 게 훨씬 쉽죠. 100은요, 몸무게 열심히 뺐더니 이게 70이에요. 80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가 점수가 오를 수 있을까요?는요,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애도 그 기간 동안 잘 따라줘야 돼요. 아이도 잘 따라줘야 되고요. 실제로 자기가 부족한 걸 어느 정도 채웠을 때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요,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희한테 맡겨만 주세요.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본인이 많이 비어있다. 실제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잘하는 반이 있고 못하는 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반 친구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근데 못하는 반 친구들이 항상 많이 많대요. 잘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어떤 애는 여기서 시작하고요. 어떤 애는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 100이라는 곳까지 올라가려면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단어를 더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위권 반이 단어를 더 많이 외워야지 그나마 기회가 생기는 건데 상위권 반 애들만큼도 안 해요.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내신은 절대 이 벽을 못 깨는 거예요. 맨날 이제 4등급, 5등급만 받다가 결국엔 수능으로 가야 되나? 그것도 이제 고2 때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수능으로 트는데 수능은 더 어려운데 N수생들 더 많아지고 이따가 지금 이제 뭐 중2나 중3이나 마찬가지인데 입시 컨설턴트분은 오셔가지고 정시로 가는 게 얼마나 불리한지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임계점까지 학습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윈터스쿨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왜냐면 이게 정보성 교육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년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것도 좀 있어야지 좀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사분만 하시는 분 있어요? 이사분. 특히 이사분은 국어가 어려워요. 네, 국어가 영어보다 어렵습니다. 보통 편집이 영어랑 국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사분은 훨씬 더 어려워요. 수학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 여러분 공통점들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볼게요. 일단 이사분은 공립이기 때문에요. 학년별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어떨 때는 저렇게 나오고 서술형이 1문항 나오다가 어떨 때 3문항, 2문항 나오고 내용 바뀌는 추세라서 저희 쫓아가는 추세다. 시험 범위는 적어요. 일단 교과서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 교과서 한 개밖에 안 들어가고요. 모의고사도요. 한 회분만 들어가는데 문항을 선별합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요. 외부 지문 한 세트인데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나는 암기 부담이 있다. 비슷한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영어 양은 적고요. 스타일은요. 내신 영어하고 수능 영어 혼합 문제 나와요. 그래서 단순 암기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수능 독해 능력 떨어지면 이상은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모의고사 1학년 걸 봤을 때 4, 5등급 나온다. 지금 미친 듯이 수능 독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휘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지문의 일부 내용이 단어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는데 이게 과합니다. 특히나 어법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지문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암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속도 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내용을 알고 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행복하다. 보통 이제 해피로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외웠을 텐데 앞에 갑자기 낫을 줘요. 여기에 박스를 쳐놓고요. 원래 낫이 없었거든요. 낫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행복하다가 들어가야 돼, 불행하다가 들어가야 돼. 행복과 불행,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보세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외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앞에 낫이 있다니까요. 낫이 뭐예요? 아니나죠. 불행하지 않다가 돼야지 행복하다가 되잖아요. 방금 뭐예요 이거? 함정 문제.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문으로만 암기한 친구들 걸러내기 위해서 함정 문제용으로 변형시켜요. 빈칸 어휘어법 다 변형시킵니다.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의 비중이 크다. 우리 여기 이제 뭐 미강 중 아이들도 있지만 중학교 때는요. 뭐 은가람을 제외하고는 윤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법의 비중이 크죠. 어법에 틀린 거 계속 올라가요. 이거 애들 다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요. 그런 느낌은 당연히 나오도록 내용일치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내용일치가 뭔지 아세요? 독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번을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암기가 아닌 실력이에요.
1, 4, 5번 뚫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모의고사 정도 안 나오면 미사고에서 내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나와. 밑줄이 긴 어법요. 요거는 또 미간고에서는 안 나오고 하남고하고 미사고에서는 밑줄이 긴 게 나오거든요. 풍산고도 마찬가지예요. 풍산고, 하남고, 미사고는요. 밑줄이 긴 어법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알고 모르고 하고 달라요. 밑줄이 한 단어에 쳐져 있는 거랑 길게 쳐져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단순 암기형 서술형뿐만 아니라 자, 우리 중등부 때는 서술형 어떻게 하면 되냐? 암기하면 되죠. 자, 고등학교 때는 미간고 예를 들면 하나고도 마찬가지고 미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암기하고 쓰는 거는 한 문제 나와요. 한 서술형 6개면 그럼 나머지 5개는 다 뭐예요? 그날 가서 그날 영작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 문장을 영작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암기하고 쓰라고 안 해요. 새로운 문장을 주고 새롭게 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양은 완성형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뒤에는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거 가장 까다로워요. 보통 서술형이 좀 6점이잖아요. 하나보다 서술형 몇 점이 낮은데 미사고하고 미간은 또 커요. 6점, 5점 이러거든요. 여기 미끄러지면 그냥 중급이 갈라집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학생이 유리하고요. 암기도 꼼꼼히 하면서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학교마다 방금 성향이 같다 그랬어요? 좀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죠? 그럼 어떤 문제를 연습하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등부 때는요. 꺼내요. 이비젠포에서 문제 다운받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이비젠포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이제 그게 안 돼요. 어디부터요? 고등부 때부터. 그래서 중등부 때는 그냥 이상한 선생님 갖다 놓고 그냥 대충 교과서 설명한 다음에 그냥 문제 다운받아가지고 줘서 풀리면 돼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가 되면서 아예 스타일이 너무 지역적으로 되는 거예요. 학교 성향의 기출 문제 스타일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되죠? 학원과 강사가 해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학원 기출 분석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 돼 있죠. 블로그만 보셔도 이게 기출 분석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뭐 대략적으로 나중에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뭐 찍어가셔도 됩니다. 예, 미사고 관심 있으신 분은 찍으셔도 되고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저희가 이게 유입물이 너무 많아서요. 다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신 분 찍어도 되고요. 출제 유형. 근데 뭐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안 보이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서술형 1번 보면은 우리말 조건형자, 주제문 조건형자, 요양문. 자, 요거는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본인의 영작 실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윈터 때 이 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럼 커리큘럼에 뭐가 있어요? 서술형 영작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암기하고 쓰는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무슨 생각해요? 중등부 때는 암기하면 됐거든요. 그거 막 열심히 써가지고 나왔으면 범위도 적고 됐었거든요. 근데 고등부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윈터스쿨을 잘못 보내면요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윈터스쿨만 하다 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해요. 근데 이제 고등부 가면 열심히보다 잘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바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내용일치 진짜 많죠. 내용일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내는 학교가 없어요. 최근 추세 보면은 내용일치가 뭐냐. 일단은 첫 번째, 요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된 거 있죠. 요거 내용 다 바뀐 거. 그러니까 애들이 이 정도로 많이 바뀌잖아요. 빈칸을 뚫어놨는데요. 자기가 암기한 거를 그대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바꿔요. 예를 들어볼까요? 일석이조, 껌먹과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뭐나? 같은 말이잖아요. 일석이조, 껌먹고 안 먹고 일타쌍피 누이주고 외고주고 같은 말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걸 주면 거의 시력싸움 되잖아요. 애들 아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있는 그대로 낼까요? 아니면 유의어로 낼까요? 유의어 비슷한 말로 내요. 일타쌍피나 일석이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좀 중요한 건 바뀐다. 이 포인트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이게 일시브리츠인데요. 여기 보세요. 보기가 A, B, C, D로 나와요. 근데 다 영어 제목이죠. 그럼 여기는 애들이 공부한 게 나올까요? 아니면 그날 가서 새롭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가서 새롭게 풀어야 돼요. 그날 독해를 해야 돼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일치의 문제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지를 그날 가서 그날 안 뜯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 잘 뜯는 방법. 그게 뭐가 있거나요? 실력이 있거나. 두 번째, 요런 일치, 불일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학원에서 많이 대비시키거나 맞죠? 둘 중에 하나죠. 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지금 다 바꾸는 거예요. 여기도 밑줄이 지금 긴 거에 짧은 거예요. 밑줄. 긴 게 밑줄이 수술 있죠. 그럼 미사고 가려고 하면요. 어법을 그냥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긴 밑줄 어법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윈도스쿨은요. 내신 기출 특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긴 밑줄 어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긴 밑줄만 그때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수능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 없잖아요. 자, 수시를 어떻게 잘 편하게 가보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성향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요거고요. 두 번째 하나, 여기서부터 좀 말해드릴게요. 앞에서 말도 하고 중복되는 게 나와서 일단은 최근 유형이 변화가 크진 않아요. 여기는 공립이에요, 사립이에요. 사립이죠. 그래서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항상 비슷하고요. 시험 범위가 매우 많아요. 보통 교과서가요, 많으면 3단원 들어가요. 3단원 꽤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모의고사 1회분 들어가고요. 올림포스나 외부지문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미사고의 2배가 넘어가죠. 거의 한 3배까지.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암기할 꽤나 많은 학교를 보시는 게 많고요. 내신형, 수능형 혼합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거의 내신형으로 보는 게 맞아요.
단순 암기의 느낌이 매우 많고요. 그리고 일부 문항에서 어휘의 변형, 그러니까 이 변형의 비중 차이거든요. 하나보다 결국 변형이 돼야 돼요. 되죠?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근데 암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학생이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분위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친구들 좋고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야 고득점 가능하다. 그리고 밑줄 긴 어법 유형 이런 것도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약간 이상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인 거 다 보시는데 이상한 것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크로스리하고 의미가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돼요. 요거 수능 느낌이에요? 내신 느낌이에요? 매우 내신스럽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그 입학사정관들 아니 거기 계신 분들은 도대체 자기 학교가 도대체 어디가 수능형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전 극단적인 내신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틀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골라라. 이것도 밑줄이 긴 밑줄형이고요. 영영사전 이것도 내신형. 문장 삽입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문제고, 여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어휘가 다 바뀐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어휘가 다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안 된다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시죠? 프라젠트라고 발음이 된다. 발음이 나오죠? 독특해요. 네, 이게 진짜로 이 학교는 진짜 혼신을 다 해야 돼. 그 학교 필들이 계속 추적하면서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그런 학교. 그리고 뭐 여기도 보시면은 뭐뭐의 의미다, 뭐뭐의 의미다. 이 수능에서 보이지 못한 유형이죠. 약간 되게 극도로 내신스러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잘하는 친구, 그리고 학교 필기 잘해야 돼.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발음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슈가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한 분이 여러 분이에요. 여러 분이죠. 이 반에 쓴 진도를 나갔어요. 발음기호를. 요 반에 쓴 진도를 안 나간 거예요. 문제를 냈어요. 그럼 저희는 무슨 작업을 해요? 모든 아이의 필기를 모으기 시작해서 교집합을 골라내고 여기서 혹시라도 이거 나오지 않을까? 학원이 이렇습니다. 지금 정말 이제 저희도 이제 치열하게 하는데 이 반에서 했던 거를 좀 어떤 애요? 이 반 수업을 못 듣고 요 반 수업만 듣는 친구들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수업 때 안 했던 건데 항의를 해도 여기는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착해요? 이거 청담과 저기 어디야? 압구정, 대치 쪽에 갔으면요 거의 교육청에 고소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안 낸 걸 냈잖아요. 이제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주셔라. 말씀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특징의 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강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네, 미사 강변고는요 시험 범위가 적어요. 아까 미사고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교과서가 2개 단원인데요. 여기는 리딩도 국교시의 범위가 적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사고보다 적습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수능 문제 유형을 기반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암기도 필요하지만 약간의 수능 독해가 돼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이고요. 지문의 일부 및 단어를 변형해서 출제이 똑같잖아. 네. 그리고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주제문 형태, 무형문 완성, 이게 문제를 잘 모르시거든요. 여기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냥 이거 필요하시면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찍으시면 어려우시니까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메일로 그냥. 이거는 이제 수능 독해형으로 나온다. 그냥 보편적인 느낌, 무난한 느낌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이 특별한 건 없는데 다 변형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사고, 풍산고, 미강고, 한항고 다 그냥 빈칸하고 어휘가 변형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손으로 좀 체크해요. 위에 6점짜리죠. 이 지문을 아래 요약하고자 한다예요. 그리고 이 요약문을요 당일날 제시해요. 그럼 첫 번째 애들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죠? 여기 있는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암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날 요거를 읽고요 A, B, C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서요? 지문에서 찾아서. 근데 조건도 있어요. 어법적인 조건을 줘요. 바이다니 동명사 아인지를 써야 돼서 이런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잘 보세요. 일단 여기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두 번째 A, B, C에 들어갈 어법적 조건을 따질 수 있는 능력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요건 암기형일까요? 아니면 독해 실력형일까요? 어느 정도 독해와 어법 능력이 있어야죠. 이거 언제예요? 위터 때 해야죠. 근데 애들이요 모의고사만 주구장창해요. 중요하죠. 근데 모의고사만 해서는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조건을 변형시켜서 영작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당일날 가서 당일 본인이 써야 돼요. 그래서 평소 영작을 할 수 있는 어법적 능력, 서술형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거는 미사, 미강, 통산 하나는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지문이 변형되거나 객관식 선지 처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나와 있죠? 독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신뢰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또 그냥 모의고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평소 모의고사 독해 풀이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강사의 나이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학력고사 세대가 있으시면요. 강사가 학력고사 세대가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분은 어법에 매우 빠져 있습니다. 어법만 해요. 어법이 중요하다고. 어법은 기초가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독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선지처리 어렵다. 특히나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치분일치 독해로만 나온다. 심지어 서술형이요. 3개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민터 내내 뭐만 하고 있어요? 어법.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 뭐예요? 단어랑 어법. 우리는 기본이 부족해서요. 기본하면 뭐예요? 문제를 못 푸면 돼. 기본을 하면서 밑에도 충분히 조금씩 해줘야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이거는 학원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내신 대비 때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원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본인이 자기 주도성으로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톤을 잡는 거예요. 아, 이 학교에서는 커먼까지 문제를 내네. 하나고를 가게 됐어요. 그럼 하나고 문제를 풀어봐야죠. 학원에서 안 풀 거야? 그럼 본인이 다운받아서 풀어봐야죠. 탑까지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까지 해야 돼요. 아, 여기는 커먼 안 들어서 틀렸네. 우리 학교는 커먼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도가 좀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원에서 제대로 된 문제를 받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에 저희 학원이 많이 보냐면 과외를 하거나 교습소에 따라와요. 아니면 중등 전문에서 그냥 올라갔다가 이도저도 못하다가 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과외하고 교습소는 어떤 아이한테 비교할까요? 극하위. 고등학교 갔을 때 8등급, 9등급, 7등급. 그 친구들은 아는 게 없잖아요. 과외를 하는 게 낫죠. 근데 과외를 잘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속 봐줘야 2시간만 봐주고 가요. 2시간만 봐주고 가죠. 애가 아니면 끝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르시겠지만 저희 학원에 오는 대부분의 문의하시는 분은 과외를 했는데 애가 못해서 그러다 보내기 시작했다.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과외 선생님을 구할 거면은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좀 골라야 된다. 이거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내신 대비 때만 공부를 해서는 점수 올리기가 어려워요. 왜? 아까 포인트가 뭐였죠? 그대로 내요? 아니면 다 변형시켜요? 변형시켜요. 갑자기 한 달 전에 왔어요. 다510 우리 아이의 첫 등급을 2등급 올려. 쉽지 않아요. 저희도 문제를 많이 풀리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은 알 거예요. 저희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요. 실제 학교 시험지하고 똑같이 문제를 내줘요. 저희가 또 문제 소수가 많으니까 그런 걸 잘 만들어주거든요. 가끔 가다가 지금 그대로 나와서 있죠. 근데 어떻게 100문제 다 그대로 됩니까? 저희가 100점 있으면 100점을 다 그대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만 딱 보내가지고 등급 올려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있어요. 어떤 애가 오를까요? 애가 자기 학교 내신 대비를 하는 법은 몰라요. 근데 기본 듣기 실력은 있어요. 기본 실력이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데 내신만 안 나오는 친구 있죠. 그 친구들은 조금만 건드려주면 점수가 확 나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많지 않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미사고, 미관고, 풍산고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의 성향이 좀 다른 상황이다. 풍산고 같은 경우에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범위가 그래도 적은 편인데 풍산고는요, 여기 하나고로 갈 때도 있고요, 저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범위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서 여기다 확답을 못 드립니다. 범위가 적어서 모의고사를 평소에 열심히 하고 좀 전략을 잘 짤 수 있다면 고득점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관고가 어때요 요즘? 상위권이 되게 촘촘하다고 했죠. 자칫 실수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면은 오히려 역효과, 오히려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그냥 미강에서 그 분위기 안 좋은데 수능 대비까지 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미강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고는요 좀 일관성 있게 어법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독해가 안 나오진 않으나 어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범위가 많아서요. 학습 이게 상상 초월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영어학원 다니다가 그만두거든요. 그만두고 저희 학원에 와요. 근데 그 중에 80%가 어떤 거냐면 영어만 하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빡세게 시키는 건 알겠어. 근데 영어만 하느라 다른 과목을 못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좀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영어 이것도 자기 단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냥 하기 싫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진짜로 실제로 영어를 너무 많이 시켜서 온 친구들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크다는 걸 감안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